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수능 수학 강사 이준영입니다. 오늘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사전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 즉 전체 경우의 수는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죠. 우리 전체 경우의 수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P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읽어봅시다. 임의로 택한 숫자 하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했을 때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확률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즉 PA 합집합 B 합사건의 확률입니다.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A의 확률, B의 확률,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 A 교집합 B의 확률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구하려면은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A의 원소의 개수, 얘는 이제 간단한 게 우리가 5의 배수가 나오려면 주어진 숫자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 중에서 5만 마지막에 올 수 있어서 마지막 자리는 5로 끝나는 4자리 수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5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우리 경우를 나눠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3500 이상이 되려면은 첫째 자리 숫자는 3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3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5가 와야 3500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의 수, 우리 3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2개를 골라서 3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로 시작하는 경우는 뒤에 어떤 숫자가 나열되더라도 우리 항상 3500 이상이 되니까 우리 남은 4개의 숫자, 4를 제외한 남은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5로 시작하는 숫자도 다 3500 이상인데 이렇게 되는 숫자는 4P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숫자는 3P2 더하기 4P3 더하기 4P3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500 이상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도 돼야 되는데, 즉 마지막은 5로 끝나야 되고 3500 이상이려면은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5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경우만 가능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경우도 5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다 라는 거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의 수는 남은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거 구체적인 숫자로 써볼까요? A가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게 PA를 나타내는 값이고, 그 다음에 B가 나올 확률은,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3P2 더하기 4P3 더하기 4P3, 이게 이제 분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 교집합이 될 확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우리가 여기서는 분모는 다 통일돼 있으니까 분자만, 우리 얘랑 얘는 서로 소거되고 남는 게 4P3이 3개가 있네요. 그래서 3 곱하기 24 나누기 120 약분해주면 5분의 3이 구하려는 답이 됩니다.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집합 X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단 가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1로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 볼 텐데 F1이 1이 되면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F1이 2가 되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 F1이 2가 되면 F2는 반드시 4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우리 확정적으로 이미 결정된 건 1이 2로 간다랑 그 다음에 2가 4로 간다까지는 이 케이스에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F3과 F5가 이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 F3과 F5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1이 2로 가고 있으니까 2 이상의 숫자들로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크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복을 허락해서 등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중복을 허락해서 2 이상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4H2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직 남은 원소가 하나 있죠. 4가 갈 수 있는 거는 뭐 특별한 조건은 없으니까 5개 중에 하나로 가면 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1은 3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면 F3은 4로 가야 되는데 우리 방금 해봤던 것처럼 헷갈리면은 이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된 상황은 F1은 3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F3, 4 이렇게 이제 두 가지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나번 조건까지 만족하는 걸 볼 건데 나번 조건에서 F1보다 F3이 크거나 같다. F1보다 F3이 크거나 같다는 이미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만 4 또는 5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 그냥 두 가지라고 쓰면 되겠죠. 예,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남은 원소가 이제 2가 어디로 갈지 4가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5의 제곱까지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게 이 두 번째 경우의 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1이 4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4는 4로 가야 된다.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 케이스에서는 1이 4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4가 4로 간다. 이 두 가지는 확정적으로 결정된 상황인데 3과 5는 어디로 가야 되냐? 3, 5는 이 F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F3보다는 F5가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은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가지를 뽑는 거죠. 그래서 EH 2가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원소 2는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5를 곱해준 게 우리가 구하려는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네요. F1이 5인 경우 F5는 4가 되는데 이거는 바로 나번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F1보다 F5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값들을 잘 더해주면 되는데 처음으로 가서 우리 계산을 완료해 봅시다. 우리가 5 곱하기 우리 이 값은 이제 조합으로 바꿔주면은 5C2랑 같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그래서 50이 될 거고 첫 번째 5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5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서 나온 숫자 5 곱하기 이 부분은 3C2랑 같기 때문에 15로 나와서 구하려는 답은 50 더하기 50 더하기 15 115가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겠네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 B, C라고 하는데 B-A가 5 이상일 때 이러면은 조건부 확률 의미하는 거 다 알고 있죠. C-A가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우리 B-A가 5 이상으로 나오는 사건을 사건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C-A가 10 이상으로 나오는 사건을 사건 F라고 하면은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2가 나왔을 때 F가 될 확률,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P2분의 P2 교집합 F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된다. 뭐 큰 틀에서 전략을 이렇게 짜놓고 이제 세부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P가 아니라 2의 원소의 개수분의 2 교집합 F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수학적 확률일 때 이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로 바꿔서 하면은 굳이 전체 경우의 수로 둘 다 나누는 수고를 덜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2가 나오는 사건, 사건 2가 발생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걸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1부터 시작해서 A, B, C 그 다음에 12까지 크기 순서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 사이사이 간격을 X1, X2, X3, X4 이렇게 이제 간격을 4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의 조건 때문에 A는 1부터 될 수 있죠. 얘는 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 2가 발생하려면 X2, B-A가 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2에서는 B랑 C의 크기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 이상이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숫자니까. 그 다음에 C가 최대 12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얘는 0 이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는 1에서부터 쭉 더하면 12가 되니까 합이 11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되는 X1, X2, X3, X4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여기서 뭐 5 이상, 1 이상 이런 게 있으면은 5를 빼서 치환한 변수, 1을 빼서 치환한 변수 이런 식으로 X2에서 5를 뺀 걸 X2'이라고 하고 X3에서 1을 뺀 걸 X3'이라고 하면은 6만큼을 빼준 거니까 이쪽에서 6을 빼서 이만큼이 이제 5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전부 다 0 이상으로 맞춰진 상황이니까 4H 5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계산도 완료를 해볼까요? 우리 8C 5랑 똑같은 거니까 56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집합 F의 원소의 개수만 세주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을 생각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문제의 조건 설정 때문에 얘네 둘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교집합 F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F는 A랑 C랑 차이인데 C에서 A를 뺀 게 1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인데 그러면 X2랑 X3의 합이 10 이상인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X2 더하기 X3는 1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X2 자체는 5 이상이다. 이런 걸 만족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바로 이교집합 F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들을 다 더한 건 11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근데 11인데 1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니까 그냥 케이스 분류를 해서 완료를 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x2랑 x3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x1과 x4는 합이 1이 되는 건데 요게 일단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x2랑 x3가 10인데 x2는 5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x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5부터 그 다음에 x3는 그냥 1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5부터 9까지 가능합니다. x2는 5부터 9까지 총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10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2 더하기 x3 이게 11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얘가 11이다. 그럼 남은 두 가지의 합이 0이 되니까 요거 자체는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둘 다 0,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둘을 더해서 11인데 x2가 될 수 있는 값은 x3는 적어도 1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최대 10가지, 5부터 10까지 이렇게 돼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다죠. 이 둘의 합이 10 이상이라고 하면 4개의 합이 11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둘을 합친 거 16가지가 이 교집합 F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값은 2의 원소의 개수분의 이 교집합 F의 원소의 개수였으니까 56분의 16 8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면 7분의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선택 과목 미적분 사전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번인데도 굉장히 문제가 기네요.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최고 창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 fx, 3차함수 fx에 대해서 우리 gx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그러면은 g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fx가 0일 때 뿐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ln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애초에 0에서만 불연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fx가 0이 아닌 데서는 다 연속이 되고 0인 데서는 원래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데 0에서 fx가 0일 땐 따로 값을 줬죠. 그래서 불연속이 됩니다. 자, 요 함수를 이 정도로 분석을 하고 조건 가를 보면은 1이 아닌 데서는 다 연속이라 그랬는데 fx가 0이 되는 지점은 반드시 있어요. 3차 함수에서는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근이 반드시 1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만 근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x축보다 위에 있는 모양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극대극소가 다 위에 있는 모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자,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선생님 극대극소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바로 나번을 보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 나번을 보면 gx가 x는 2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ln x라고 하는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에 합성을 해주면은 극대가 되는 x좌표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해도 이 부분은 그대로 모양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ln을 취해준다라고 해도 여전히 극대는 극대로 값만 변화가 있지 이 위치는 변화가 없어서 여기가 2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경우도 얘를 만약에 접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극대가 되는 지점은 ln을 취해준다라고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 지점, 즉 이 지점이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렸네요. 이 지점이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림이 이상하죠. 2가 1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그림이 원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gx의 절대값을 취했더니 x는 2에서 극소로 바뀐대요. 그래서 얘로 대략적으로 gx를 그려보면은 이 부분만 한번 그려봅시다. 이 부분만. gx, fx의 절대값을 취하고 ln을 취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gx가 x는 2에서 극대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얘가 절대값을 취하면 극소로 바뀐다라는 얘기는 이게 x축보다도 더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해도 됩니다. 아래에 있거나 이렇게 접하게 돼서 얘가 접어 올라가서 뒤집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gx 입장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다. 이 높이 0은 fx 입장에서는 이렇게 y는 1을 의미하죠. 1을 ln에 대입해야 0이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1이라는 게 이 극대값보다도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번 조건까지 해석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 이 극대값보다도 y는 1이라는 게 더 위에 있다. 더 크거나 같다. 1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번 조건으로 이제 1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될 거예요.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gx의 값이 0이 되려면은 우리 절대값 fx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여기 1이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밑에 무조건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실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총 3개가 되려면 우리 반드시 여기서 다번 조건까지 확인을 했을 때는 이 극대값 자체가 애초에 1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3개의 실근,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3개의 실근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압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우리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해봤죠. 여기 이제 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이 1에서 작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 또 다른 y는 1하고의 교점을 c라고 하면은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2분의 1이고 x-2의 제곱 x-c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일단은 쓸 수 있는데 우리 처음에 적용했던 조건 1일 때 함수값이 0이 된다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즉 f1이 0이다를 대입하면 c는 3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가 3이다를 여기 넣어줘서 진짜 fx를 찾아보면은 2분의 1 x-2의 제곱 x-3 더하기 1 이게 fx의 식이 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뭐였었죠? gx의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gx의 극소값 이 그림에서 fx의 극소값 찾은 다음에 저 여기서 이 극소값을 절대값 ln만 취해주면 될 거예요. ln 절대값만 취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값이 3이 된다. 그러면 우리 비례관계 활용해서 여기가 3분의 8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f 3분의 8은 즉 이 높이는 여기 3분의 8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27분의 25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g 3분의 8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인데 뭐 절대값을 취해도 똑같고 ln 27분의 25가 구하려는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의 뭐 그림에 다 설명이 돼 있는데 같이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우리 호 AB 위에 반지름이 1인 이런 4분원에서 호 AB 위에 P를 잡아서 P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각 OAP를 2등분하는 각의 2등분선을 이렇게 그려서 PH랑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PO랑 만나는 점을 R, OB랑 만나는 점을 S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해서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 F 세타, 이 삼각형의 넓이 G 세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F 세타랑 G 세타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여기 각도가 세타가 되면은 우리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전체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 삼각형 OPA는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하니까 이 길이도 1, 이 길이도 1에 해당하니까 우리 이 각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여기 꼭지각은 2세타가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O에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 빗변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사인 세타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사인 세타, 나머지 반쪽도 사인 세타. 즉 AP의 길이는 2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다시 사인 세타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우리 이 변의 길이 2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데 각을 2등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반쪽에 해당하는 각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밑에 HQ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 길이에다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추가적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F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2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2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 세타를 찾을 차례인데 우리가 G 세타를 찾을 때 여기 이제 남은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뭐 1에서 얘를 빼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걸 빗변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2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죠. OH의 길이를 먼저 표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OS의 길이 같은 경우는 1에다가 아까 구해놨던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곱한 걸로 우리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G세타 바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삼각형 OSP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OSP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삼각형을 의미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G세타로 가려면 얼마가 곱해져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썼던 조건인데 여기 각의 2등분선이니까 각의 2등분선 정리를 활용하면은 이게 1대 2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도 1대 2사인 세타인데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즉 G세타는 전체적으로 얼마를 곱하면 되냐? 1 더하기 2사인 세타분의 2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1 더하기 2사인 세타 분의 2사인 세타를 여기다 곱해주면 G세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밑변의 길이의 B를 이용해서 이 OP분의 RP를 곱해주면 우리 되는데 그 비율 자체는
가계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비율로서는 이게 1대 2 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G 세타가 나오는데, 그러면 G 세타를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볼까요? 이 앞에 쪽 그대로 써주고 뒤에 2 사인 세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극한 세타 세제곱 곱하기 F 세타, 이제 잘 안 보여서 실수했네요. G 세타 나누기 F 세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세타가 0으로 간다. 우리 여기서 계산할 때 팁은 우리 F세타라든지 G세타를 봐서 얼마로 나눠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F세타 같은 경우는 세타 4제곱으로 나눠주면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G세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데 얘가 0으로 가니까 세타로 나눠주면은 수렴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자분모를 세타 4제곱으로 다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얘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해놓은 값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세타 4제곱으로 나눠준다 라고 하면은 얘를 세타 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세타 제곱으로 나누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렴할 것 같아요. 2분의 1, 2, 2, 1. 그쵸? 탄젠트는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 숫자 2로 수렴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G 세타도 세타로 나눠준 걸 그냥 이 식에서 딱 필요한 부분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이 극한값은 2분의 1, 1분의 2.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로 수렴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는 1로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로 분자분모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하려는 수렴값은 2분의 1. 자, 문제에서는 100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려는 답은 50이 됩니다. 자, 30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양수 A에 대해서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그래서 이 X에 대한 방정식을 볼 때는 T는 상수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수 T가 들어갔을 때 이 오른쪽의 의미는 T에서의 접선입니다. 얘는 T, FT에서 Y는 fx의 접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 접선과 얘가 같다라는 방정식의 근은 접선 따로 그리고 이 fx, y는 fx 그리고 교점의 개수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y는 fx와 y는 t에서의 접선, 즉 y는 f't, x-t, ft의 교점 개수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그냥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우리 실제 그래프는 좀 이따 그려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t다. 여기서 접선을 그려서 요 교점이 2개가 나오네요. 제 그림에서는.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 2개라고 해서 GT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우리 5에서의 G값과 T가 5로 갈 때 극한값의 합이 5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계산을 위해서 조금 정돈을 해봅시다. 보통 이렇게 쓰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더 수월하죠. 우리 2차 함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형태는 그래프 개형이 양수 A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t를 쭉 바꿔가면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t가 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접선을 그려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인데 이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GT가 1로 나오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T가 여기쯤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 여기서는 총 2개가 나오네요. 이럴 때는 GT가 2로 나오는 거고, 뭐 이런 형태로 GT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는 굉장히 특수한 조건인 게 G5랑 리밋 T가 5로 갈 때 GT랑은 서로 달라야만 합이 5가 될 수 있죠. 우리 G 값은 항상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수라서 2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5가 된다는 거는 뭐 3, 2라든지 2, 3 이렇게 서로 달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찾아봐야 되냐? 언제 불연속이 되냐?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는 수능대장 같은 데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여기서 내가 교점의 개수가 지금 하나였다가 2개로 바뀌게 되죠. 그 순간을 한번 캡처해 보면은 여기 이제 극점을 지나갈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였다가 그 극점을 넘어간 이후로는 교점의 개수가 2개로 바뀌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 뭐 변곡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변곡접선을 생각하면은 또 2개였다가 하나로 바뀌는 이런 불연속이 발생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일이 없죠. 이렇게 2개로 뭐 이런 데 T를 잡으면은 2개로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극점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T를 예를 들어서 이 극점 너머로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총 3개가 나오게 돼서 이런 위치에서 T를 잡으면은 GT가 3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쭉 뻗어나가니까 교점이 하나 더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변곡점이 하나 있을 텐데,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교점의 개수가 일시적으로 2개가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변곡접선의 접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점 하나에서 2개가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3개로 나타납니다. 접선을 그리면 접점, 여기 교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로 나타납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우리 여기 써볼까요? G5랑 T가 5로 갈 때 GT가 합쳐서 5가 된다. 이런 상황이 언제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뭐 연속인 점은 아닌데 극한값은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은 일치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이 극점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는 거죠. 1에서 2로. 그 다음에 여기 극점 같은 경우도 좌극한은 2, 우극한은 3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니까 이런 극점인 불연속점들은 애초에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점이 아닌 불연속점이 뭐냐? 변곡점, 변곡접선이 될 때가 우리가 불연속인데, 우리 여기서는 이 전후로 해서 다 2니까, 그리고 GT 값이 1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 더하기 2 해봤자 5가 안 되죠. 근데 여기 변곡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 변곡점은 이 전후로 해서는 3개가 나오니까 극한값은 3인데 딱 이 순간은 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라는 거 조사를 했으니까 2 더하기 3 해서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 우리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변곡점이 5가 돼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변곡점, 더 큰 변곡점의 x좌표가 5다라는 게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fx가 x제곱 마이너스 ax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f'x 변곡점이니까 이계도함수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5는 변곡점의 x좌표다. 즉 5를 여기 대입하면은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는 근데 여기다가 5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5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0 더하기 2a 더하기 2가 0이다. 우리 a를 풀어보면은 3a가 7인 거니까 a가 3분의 7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분석하다가 구하려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우리 a가 3분의 7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여기나 여기 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함수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뭐라고 했냐? k라고 했네요. 그래서 t가 k 마이너스로 갈 때 gt랑 t가 k 플러스로 갈 때 gt의 값이 서로 다른 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 이런 거 언제 생겼었죠? 극점을 지나갈 때 생겼습니다. 극점을 지나갈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아까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얘가 x는 k가 fx의 극점의 x좌표가 될 때, 이럴 때 뭐 1개에서 2개로 바뀐다든지 2개에서 3개로 바뀐다든지 하는 게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극점의 x좌표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우리 여기 옆에 계산해놨던 f'을 보면은 극점의 x좌표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 a가 3분의 7이었으니까 f'x를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x좌표, 얘 두근일 텐데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3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답, 분자분모의 합 16이 되겠죠. 선택 과목 기하 사전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좌표 평면에서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와 B를 각각 이렇게 나타내고 PA-PB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가 3,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상황, 내가 이 위를 움직이는데 여기 A로부터의 거리랑 A가 이쪽이네요. A로부터의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가 이 차이가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 상황, 이 위를 움직이는데 최대는 여기서 된대요. 이런 상황은 아예 배경 지식으로서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쌍곡선의 접선이 요 2x-3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가 구하려는 경우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 B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인데 그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3이 되면 2x 마이너스 3이 되면 우리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쌍곡선 위에 있을 때는 이 값들이 다 일정하게 되죠. PB 마이너스 PA, A랑 B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을 그리면 이 값들이 다 일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쌍곡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PB 마이너스 PA가 더 작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PB 마이너스 PA가 더 커지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 이 직선상의 점 중에는 얘만 유일하게 쌍곡선 위에 있고 나머지 점들은 다 쌍곡선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의 조건 3,3에서 접점을 갖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A, B는 초점이니까 이 쌍곡선의 방정식만 구하면은 충분하겠네요. 쌍곡선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써놓고,
우리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3,3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를 y는 뭐 형태로 써서 두 식을 비교해 볼 겁니다. 얘가 넘어가고 b제곱분의 3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랑 얘가 일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 2가 돼야 되고 요거는 숫자 3이 돼야 되고 즉 b제곱은 9가 되고 a제곱은 2가 되려면 2분의 9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AB가 초점이니까 점 AB의 x좌표에 해당하는 C의 제곱을 생각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2분의 27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려는 C값 2분의 3루트 6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9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초점이 F인 포물선. F는 2,0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포물선 Y제곱은 8X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여기 준선과 만난다. 바로 그냥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를 마이너스 2. 그렇죠. 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초점은 2,0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사분면상의 한 점을 잡아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F'이라고 하고 이걸 꼭지점, 이걸 초점으로 하는 그런 포물선을 그려서 생기는 또 다른 교점을 Q라고 한다 그랬는데 우리 이 사각형 PF'QF의 둘레의 길이가 12가 된다. 즉 이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2다. 한번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D라고 하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도 D가 됩니다. 자, 근데 초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 이거만큼 꼭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더 가서 여기가 두 번째 그린 포물선의 준선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는 2D가 되겠죠. 네. 그냥 길이로 이렇게 나타냅시다. 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이 길이를 2라고 하면은 소문자 2라고 하면 자, 이 수선의 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당연히 똑같이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중심으로 이 반대편 길이 이쪽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는 2D-2로 나타나게 되겠죠. 2D-2. 근데 이 길이가 뭐냐? 여기 길이입니다. 왜냐? 얘도 포물선이고 이게 준선이고 얘가 이 포물선의 초점인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서로 같게 됩니다. 자, 여기를 D라고 해서 써봤더니 이 둘레의 길이가 뭐 여기 중간에 얘를 이제 하나 더 미지수를 쓰긴 했지만 다 더해보면 얼마가 돼요? 4D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문제의 조건 둘레의 길이가 12가 된다는 D가 3인 걸 의미하고 우리 여기 D를 다 3으로 고쳐서 써보면은 특히 얘가 3인데 이 수평거리로 3까지 오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부터 3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니까 P의 X좌표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Y좌표는 2루트 2가 되겠죠. 자, 거의 다 있어요. 우리 얘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초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3인 그런 포물선인데 주의해야 될 건 얘는 이 반대편 방향으로 생겼으니까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P 값이 마이너스 3인 그런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는 이 포물선을 평행이동해 준 거 얼마만큼?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2루트 2만큼 꼭지점 이렇게 그냥 바로 적용해서 여기 다시 써봅시다. 이게 두 번째 그린 포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근데 Q라는 점은 우리 이 포물선과 처음 주어졌던 y제곱은 8x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거랑
y제곱은 8x를 연립했을 때 우리 q라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뭐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뭔지를 체크해보고 정확한 거 하나만 딱 구해봅시다.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높이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높이라는 거는 P랑 Q의 Y좌표 차이입니다. 그쵸? 그래서 Y좌표만 구하면 된다. P의 Y좌표는 이미 완성돼 있고 Q의 Y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얘네 둘을 연립할 때 그래서 X 대신에 8분의 Y제곱이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Y에 대한 방정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쪽은 전개를 하고 뭐 이쪽도 전개해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3 y제곱 더하기 12. 우리 한쪽으로 넘겨서 써주면은 2분의 5 y제곱 마이너스 4y 4루트 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서 2차 방정식 못 풀 것 같은데요 하면은 안 됩니다. 얘는 근이 하나 뭐가 있냐? P라는 것도 교점이기 때문에 2루트 2가 반드시 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인수분해가 요걸 인수로 갖는다. 아예 확신이 있으면은 뭐 계산 내가 정확하게 했다 하면은 근각에서의 관계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2루트 2가 근으로 나올 테니까 이런 인수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지 정도로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잘 되죠? 이 루트 2가 반드시 근으로 나와야 되니까 또 다른 근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했는데 여기 또 다른 근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2가 Q의 X좌표는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Y좌표로 나오게 됩니다. 교점의 Y좌표. 자, 그러면은 여기 처음으로 가볼까요? 우리 밑변의 길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3이고 높이를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 높이는 어떻게 되냐? 이 길이는 이 Y좌표랑 방금 구한 Q의 Y좌표 둘의 차이로 나타나니까 5분의 12루트 2. 이 Q의 Y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2였었잖아요. 그래서 둘의 Y좌표 차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밑변 높이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P F'Q의 넓이 2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2루트 2가 됩니다. 자, 계산을 완료해야 되겠죠. 5분의 18 루트 2. 그래서 이 앞부분에 곱해져 있는 유리수의 분자분모의 합이니까 답은 23이 됩니다.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이런 정육각형 ABCDEF가 있는데 이 위를 점 P가 움직이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그러면은 뭐 대략 이런 이제 원이 되겠네요. 이 위를 점 Q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데, 우리 두 점 PQ와 실수 K에 대해서 점 X가 이 조건들을 만족할 때 CX의 절대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의 값, 그 다음에 CX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의 값, 이렇게 이제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 가랑 조건 나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점 C를 시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CX라는 거는 2분의 1 CP 더하기 CQ에 해당하는데 2분의 1 CP라는 거는 우리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원래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CP 벡터는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다 이렇게 점 C를 중심으로 해서 P랑 연결했을 때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게 되면은 이 닮은 비가 2대 1인 그
그런 도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이런 육각형이 2분의 1 CP의 종점에 해당합니다. 정육각형이.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주황색으로 그린 거는 2분의 1 CP 벡터의 종점. 시점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점 C를 시점으로 무조건 통일시킬 겁니다. 문제를 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CQ의 종점, 즉 Q의 자취에 해당하고 뭐 이거랑 이걸 더한다 그러면은 자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내가 여길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1인 원, 또 여길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1인 원 쭉 이렇게 원이 한 바퀴 정육각형을 따라서 돌아가게 될 텐데 일단은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분석하고 나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나번에서도 점 C를 시점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여전히 똑같이 적용을 할 거예요. 우리 XA 더하기 XC 더하기 EXD 얘가 KCD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 얘네들을 시점을 다 C로 바꿔주면은 CA 그 다음에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얘는 CX 이렇게 마이너스 CX로 바꿔주면 되죠. 요거 같은 경우도 2배의 CD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얘는 애초에 시점이 C로 돼 있네요. 아, 우리 계산이 쓰기 귀찮으니까 뭐 계산도 없죠.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소문자 A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CX 벡터를 어차피 시점은 다 C로 할 거니까 소문자 X 벡터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소문자 D 벡터라고 이렇게 이제 써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왼쪽은 A 더하기 2D 마이너스 4X 그렇죠? A, 2D 그 다음에 X가 총 4번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KD 자, 그래서 X 벡터 이게 CX 벡터인데 이 CX bek터는 내가 얘를 넘기고 4로 나눠주면 4분의 1 A 벡터 더하기 4분의 2-K D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A랑 D는 각각 CA랑 CD인데 4분의 1 A가 뭔지 한번 볼까요? 원래 A 벡터라고 하는 거는 2벡터가 되는데 그거를 4분의 1을 해줬다 그러면은 여기가 4분의 1 A 벡터의 종점의 위치가 됩니다. 요게 4분의 1 A 벡터. 자, 그 다음에 D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 CD 벡터를 의미하니까 이게 D 벡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1 A에다가 D에다가 얼마를 상수를 곱해서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요 벡터의 자취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종점, 얘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 방향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CX의 자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가번 때문에 정육각형의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원을 그려서 만드는 그 도형, 그게 CX의 자취가 돼야 되는데, X의 자취가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X의 자취가 돼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이 위에 있으면서 가번 조건까지도 만족하는 그런 경우인데, 일단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는 만약에 이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생각하면은 최소가 되는 건 당연히 여기 이제 수선의 발 지점이 되죠. 그래서 이 수선의 발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그게 최소인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게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전체 길이가
여기가 2고 그러면 여기가 4고 그 중에서 여기는 1이 되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면은 정확하게 요 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x로서 가능하니까 우리 x가 이 점 위에 있을 때 그러면은 k 값을 구해보면은 여기서는 이 4분의 1 a 벡터에다가 d에 0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식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 부분이 0이 될 때가 바로 이제 최소가 될 때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분의 2 마이너스 k가 0일 때 k가 2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cx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그런 k 값이 됩니다. 알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내가 여기 이점부터 시작해서 쭉 얘가 쭉 이제 미끄러져 간다고 하면은 뭐 이런 점들도 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어디까지가 표현이 될 거냐인데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또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 수선에 발에서 가장 멀리까지 간 이 지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될 때가 cx의 크기가 가장 최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D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 될 때를 의미해서 우리 여기 D에 붙어있는 개수 4분의 2 마이너스 K가 1이 되는 경우 즉 K는 마이너스 2가 될 때인데 이때 CX의 길이가 가장 커지니까 이 마이너스 2가 베타의 값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우리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을 하라 그랬는데 4 더하기 4 해서 8이 구하려는 답이 됩니다.